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자 한인 동포들 사이에서는 반대와 지지에 엇갈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다가 국회가 해제 결의를 가결하자 3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수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이민과 석유에 초점을 맞춘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바이든 정책을 180도 뒤집을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연말 쇼핑 시즌을 맞아 소매업체들이 특이한 판매 촉진 캠페인으로 고객들의 지갑 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근로자들은 재택근무보다 하이브리드 근무를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자 한인 동포들 사이에서는 반대와 지지에 엇갈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는 윤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조치에 당황했다는 반면 단호한 윤 대통령의 결정을 지지한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류령아 기자가 동포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내 나라가 없으면 내가 없다는 거, 그죠? 미국 사람들조차도 이 윤석열에 대해서, 그 다음에 김건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나한테 물어봐. 근데 내가 한심해. 그 사람들은 나보다, 여기 있는 한국 사람들보다요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신문 보고. 그럴 때 진짜 창피해. 진짜 과연 이런 못난 사람이 내 나라를 이끌어 나간다는 게, 이끌어 나가는 것도 아니지. 완전히 세계에 나가서 망신만 당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돈만 쓰고 다니고. 이와 같은 반응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소식을 듣고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 사이에서 확산됐습니다. 평소 한국 정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됐던 한인들이 이번 결정을 계기로 불만을 터뜨리며 이번 결정에 대한 실망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스프링필드에 거주하는 제이킴 씨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여소야대 감정에 판단이 흐려져 내려진 결론이라며 대통령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한마디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죠. 왜 계엄령이라는 건 아주 좀 심각한 상황에서 하는 건데 좀 심각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한국 사회가 계엄령까지 선포했다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아마 판단을 잘못했던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여소야대 아닙니까? 여러 가지 사건으로 저거 하니까 그런 감정도 있고 뭐 해갖고 아마 좀 판단이 흐려갖고 내린 결론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도 국민이 뽑았으니까 좀 좋은 방향으로 좋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반면 윤 대통령의 단호한 결정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결단이 국가를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하며 현재의 정치 상황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야당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야당이 정부의 정책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기보다는 국가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잘했다고 생각해요. 국회의원 그 월급 너무 많이 받고 지금 월급 주는 거 한 반은 깎아도 돼. 충분히 먹고 살아. 예? 법을 지네들이 만들고 좋은데 지네들이 이익하게 좋게만 만드는 거 아니야. 국민들한테 하나 혜택하게끔 만드는 거 있어?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 전부 다 그래. 야당이고 여당이고 나 전부 하나 반가운 사람도 없어. 뭐 거기서 감투 좀 썼다고 해서 여기 미국에 왔다 갔다고 하는데 미국에 와서도 명함만 잔뜩 어제 지네들 여기 교민들 위해서 하는 일 뭐 있어? 선거에 출마할 당시 마음가짐으로다가 당선돼서도 그런 마음으로 다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야당이 너무 좀 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가 공산주의도 너무 많은 것 같고 간첩도 너무 많은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했다 싶어요. 경제도 세계 경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또 지금 뭐 아프가니스탄이고 전체가 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한 군데 결집을 해야 되는데 결집을 못 하잖아요 지금. 이재명이 그 방탄에만 막 애를 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
고유지책이 아니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마무리가 잘 되고 내 조국이 잘 사니까 우리가 애국에 와 있어도 얼마나 좋아요. 그런 긍지를 가지고 사는데 하여튼 안녕이 빨리 됐으면 좋겠고. 비상계엄령에 대한 의견은 엇갈렸지만 한인들 사이에서는 공통적인 바람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이들은 한국이 잘 사는 나라, 안정된 나라가 빨리 오기를 바란다고 전하며 정치적 입장과 상관없이 한반도의 빠른 안정을 기원했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45년 만에 처음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가 155분 만에 국회가 해제 결의를 가결하자 결국 계엄 해제를 수용하겠다고 발표해 윤 대통령의 계엄령은 3시간 만에 해제됐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퇴진 요구가 커지고 있어 미국도 한반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91로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12월 3일 심야 서울발 군까지 동원한 정치 드라마에 워싱턴도 충격에 휩싸여 한반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AP통신과 CNN 등 주요 방송,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 등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일제히 서울발 계엄 선포와 해제 결의, 해제 수용 등으로 이어지는 정치 드라마를 긴급 탑뉴스로 타전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서울과 워싱턴에서 앞날이 더 불확실한 상황 전개에 놀라움과 우려를 표시하며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45년 만에 벌인 비상계엄 드라마는 단 3시간 만에 실패로 끝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심야에 1979년 이래 45년 만에 처음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국회는 즉각 헌법에 규정된 대로 300명 가운데 190명이 모여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결의안을 가결시키고 계엄 무효를 선언했습니다. 침묵을 지켜 소용돌이가 지속되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새벽 시간에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수용해 계엄군 병력을 국회의사당에서 철수시킨 것이며 국무회의를 열어 공식 해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꺼내든 마지막 계엄 카드는 국회에서 155분 만에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과 헌법을 어기고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간주되며 그의 퇴진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프리카를 방문 중인 조 바이든 대통령과 국가안보보좌관, 국무장관 등이 한국 사태를 브리핑받고 한국은 물론 북한까지 포함하는 한반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이 밝혔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미국은 워싱턴과 서울에서 모든 레벨에서 접촉하며 관여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불확실한 시기에도 미국은 철벽 같은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지킬 것이라고 강조하고 모든 정치적 분쟁이 평화롭고 법에 따라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계엄 선포는 불법 위헌으로 원천 무효이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고 규정해 대통령 퇴진, 하야 탄핵 투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후퇴를 거듭하고 있지만 이번 불법 위헌의 계엄 선포로 인하여 더 나쁜 상황으로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악순환을 끊어내고 다시 정상사회로 되돌아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까지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계엄을 즉각 해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반대하는 군중들이 심야와 새벽 시간에 국회로 몰려나와
계엄 철폐는 물론 윤석열 하야 탄핵 등을 외치고 있다고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로미로와 한국에서는 계엄 선포와 계엄 해제로 사태가 끝난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중도 퇴진이 자진하야 또는 탄핵, 개헌과 임기 단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최후 승부가 시작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취임 첫날 이민과 석유에 초점을 맞춘 20개 안팎의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바이든 정책을 180도 뒤집을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민 정책에서는 국경 봉쇄와 멕시코 대기 정책과 바이든 시절 폐기했던 트럼프 1기 때의 강경 이민 규정을 되살리고 대규모 추방 작전에 착수하며 석유 시출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2025년 1월 20일 워싱턴의 분위기와 정책이 180도 바뀌는 일대 변혁이 재현됩니다. 4년 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트럼프 1기 정책들을 거의 모두 폐기시킨 것과 같이 이번에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바이든 정책을 모두 뒤집고 자신의 정책으로 바꾸게 됩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취임 첫날 20개 안팎의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국경위기 해결과 석유 시추 확대에 최우선을 둘 것임을 강조해왔습니다. 국경위기 해결을 위해 트럼프 2기에서는 출범 첫날부터 사실상 국경을 봉쇄하게 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 난민망명 신청자들이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멕시코에서 대기하며 심사 절차를 기다리도록 하는 멕시코 대기 정책을 되살릴 것으로 트럼프 참모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 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작전에 돌입하게 된다고 트럼프 참모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때 트럼프 대통령은 MS-13을 비롯한 악명 높은 외국인 갱단들부터 뿌리 뽑기 위해 이들에 대해서는 적국 출신으로 간주해 신속 추방할 수 있도록 1798년에 적국 출신 외국인 통제법까지 발동할 것으로 경고해 왔습니다. 미국서 추방 대상자들 중에서도 살인, 강도, 성폭행 등 형사범죄자들과 갱단, 마약사범들부터 체포해 일시 구금하고 있다가 신속 강제 추방이 가능한 적국 출신 외국인 통제법에 의거해 최대한 쫓아내겠다는 계획입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취임 첫날 이민 문제와 함께 석유 시출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바이든 에너지 정책을 뒤집고 자신의 에너지 가격 반값 공약을 실천하려 시도하게 될 것으로 트럼프 참모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이를 위해 북극 석유 시추 허용과 환경보호 규제 철폐, 그린 에너지에서 화석연료로의 회귀 등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석유 시추와 생산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미국의 휘발유와 전기 등 에너지 가격을 취임 1년 내지 1년 반 안에 반값으로 낮춰 인플레이션까지 잡겠다는 공약을 해놓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최대 연말 쇼핑 시즌을 맞아 소매업체들이 특이한 판매 촉진 캠페인으로 고객들의 지갑 열기에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나라들과의 협상 카드로 관세 부과를 공표하자 미국 내 소매업체들은 관세가 적용되면 수입품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며 가격 인상이 현실화되기 전에 지금 싸게 사둘 것을 독려하고 있고 고객들도 대거 몰리고 있습니다. 연말 대목 최대 쇼핑 시즌을 맞아 쇼핑 열기에 부채질하는 미국 소매업체들의 이색 판촉전이 펼쳐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지갑을 더 활짝 열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를 협상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내년 1월 20일 취임 첫날부터 불법 입국과 불법 마약의 미국 유입을 막을 때까지 이웃 멕시코와 캐나다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는 25%, 중국산에는 기존 관세의 10% 추가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표해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관세는 미국 수입업자들이 물게 되고 이들 중 상당수는 수입품 가격을 올려 미국 및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연말 대목 최대 쇼핑 시즌을 맞은 소매업체들은 트럼프 2기 관세 카드를 이례적인 판촉 캠페인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당수 소매업체들은 트럼프 관세가 실제로 부과되면 수입품 가격이 최소 40 내지 45%, 많게는 2배나 뛰게 된다면서 관세 부과로 가격이 급등하기 전에 지금 당장 더 많이 사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고객들도 트럼프 관세가 실제로 부과되면 수입품 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기정사실화하고 관세 부과 전 파격 할인까지 겹치는 폭탄 세일로 더 많은 물건을 구입하려 대거 몰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발의 99%가 수입품이고 그중 56%가 중국산이어서 트럼프 2기 관세의 직격탄을 맞게 되는 신발, 의류업계 등이 관세 폭탄 이전에 많이 사라는 이색적인 판촉에 열을 내고 있습니다. 전자제품과 가전제품, 가구류에 이르는 광범위한 분야의 업체들도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경우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트럼프 관세 부과로 가격이 2배나 급등하기 전에 물건을 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 카드를 활용한 업계의 이색적인 판촉 캠페인으로 올 연말 대목의 소매 매출이 기대를 뛰어넘게 될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당일 하루 온라인 판매는 61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9% 늘어났고 블랙 프라이데이 하루 매출은 110억 달러로 10% 증가했으며 사이버 먼데이에는 132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어도비 분석은 내다봤습니다. 전미소매연맹은 11월과 12월 두 달간의 총 소매 매출이 9,890억 달러로 전년보다 3.5% 늘어날 것으로 예측해놓고 있는데 쇼핑 열기와 이색적인 판촉이 효과를 거둬 총 매출이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미 근로자들의 5명 중 1명, 일부 지역에서는 4분의 1 이상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재택 원격 근무보다 재택 출근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근무 선호도가 더 많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신 인구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미 근로자 5명 중 1명 이상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원격, 하이브리드 근무는 바쁜 직장인 등 많은 미국인에게 일과 삶의 균형을 더 쉽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인구조사국 데이터에 따르면 콜로라도 볼더, 텍사스 오스틴, 노스캐롤라이나 롤리에 4분의 1이 넘게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덴버와 워싱턴 DC도 재택근무가 활발한 지역으로 각각 22.3%와 21.9%의 근로자가 재택근무에 참여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근로자가 집과 사무실 양쪽에서 근무하는 하이브리드 근무도 선호하고 있는데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원격 근무 선호도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몰닝 컨설트는 1월에 3,400여 명의 성인 취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대다수인 65%가 사무실에서 근무했으며 이 중 46%만이 직접 근무를 선호했습니다. 응답자 대부분은 하이브리드 또는 원격 근무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29%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선호한다고 응답했고 23%는 완전한 재택근무를 선호했습니다. 하이브리드에 비해 완전한 재택근무는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2024년에는 응답자의 21%만이 재택근무를 했고 2022년에는 27%였습니다. 몰닝 컨설트의 산업분석 책임자 에이미 허는 직원들은 더 이상 완전한 사무실 근무를 원하지 않으며 직원들을 화나게 할 뿐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각 기업들의 사무실 근무 추진은 고용주가 근로자에 대한 영향력을 더 키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새로 들어설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의 연방 직원을 다시 사무실로 복귀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된 목적은 직원 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는 특히 DC의 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함께 정부 효율성 부서를 이끄는 비벡 라마스와미는 연방 직원에게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 5일 출근하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라마스와미는 이러한 주 5일 근무제가 연방 관료 조직을 25%나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KTV 뉴스 김미현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